한강 신드롬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고요. 해외에서도 한강 작가 작품의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과거 한강 작가가 언급했던 노래는 차트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 네, 한편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선 한강의 대표작 채식주의자가 동명의 연극으로도 선보일 예정인데요. 한강 신드롬과 관련해서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 표현한 것처럼 정말 한강 신드롬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특히나 이미 맨부커상, 또 메리츠상 등 해외의 여러 문학상을 휩쓸긴 했지만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올해 노벨 문학상의 유력 후보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충격도 또 기쁨도 배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강 씨가 그 맨부커상 받았을 때 예. 이분은 언젠가는 노벨 문학상 받을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언젠가가 지금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고 예. 왜냐하면 한강 씨가 어리니까. 원래 좀 노벨 문학상은 언제도 연륜이 됐을 때 생애 업적상 비슷하게 주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강 씨보다는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먼저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고 또 중국의 원로 작가를 거론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게 한강 씨가 이제 받게 됐던 것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출판사도 너무 이걸 예상을 못 해가지고 네. 이번에 노벨 문학상 발표 그 생중계 비슷하게 이제 개인 방송을 하다가 네. 한강 씨라는 결과에 딱 나오니까 한 5초 정도 어리둥절하는 모습이 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놀랐고 네. 일본에서도 그 실시간으로 그 발표하려고 서점에 사람들 모여서 막 발표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네. 아마 무라카미 하루키를 기대했을 텐데 갑자기 한국의 한강이라니까 일본 사람들도 깜짝 놀랐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한국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한국이 점점 문화적으로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네. 주목을 받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옛날부터 항상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한국에서 대문호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우리 같은 현대사를 가진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식민지부터 시작해서 내전 겪었고 잿더미, 군사 쿠데타에 초호석 산업화에 광주 민주화운동, 유월항쟁 엄청난 현대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예. 이 속에서 대서사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번에 한강 씨도 그러한 한국의 현대사 속에서 주제의식을 길어 올린 거거든요. 그 한강 씨를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통해서 다른 한국의 문화도 주목을 받으면 네. 한국 현대사 속에서 다른 작가들도 얼마든지 수상이라든가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노벨 문학상이라니 참 들어도 저는 참 신기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책을 너무너무 한번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한 사흘 동안 예. 53만 부가 한강 씨 책이 팔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새 책이 없으니까 중고 책도 품귀 현상이 나타나서 일부 중고책 같은 경우에는 20배로 가격이 뛰었다는 얘기도 있고 네. 지금 인쇄소가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국에 수십만 명의 국민이 지금 한강 씨 책을 주문해 놓고 이제나 저제나 언제 배송되나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한강 신드롬 같은 경우에 젊은 세대에서 더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사를 하는 챌린지를 하기도 하고 또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근현대사, 작품의 배경이 된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한강 씨의 그 작가 의식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년이 온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 필사 챌린지 열풍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판이 40만 원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스웨덴 할리먼 측에서 이제 한강 씨 시상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적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썼고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는 또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한강 씨의 문장이 그러니까 시적 산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설, 산문이긴 한데 그 안에 시어가, 시적인 표현이 굉장히 돋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걸 필사를 하면서 그러한 시적인 표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장력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역사적 트라우마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역사적 트라우마가 바로 한국의 현대사에서 나온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제주도 사단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강 씨 책을 통해서 한국의 현대사에서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 그런 역사 공부를 통해서 역사적인 고통, 타인의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감수성
그게 이제 개발이 된다면 그게 예. 또 다른 문학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또는 한국의 어떠한 선진적인 시민의식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책에 대한 관심은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한강 작가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도 참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고 이번에 알려진 것은 이제 한강 작가가 운영하는 서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그곳을 찾았는데 지금은 일단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방은 어떤 곳인가요? 예, 서울 종로구 통이동에 네. 이제 서점이 있는 거예요. 서점이 책방 오늘이라고 하는 작은 서점인데 네. 이게 한강 씨하고 한강 씨의 아들이 함께 운영하는 서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지금 이번에 노벨 문학상 발표 나고 나서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니까 네. 너무 많은 일파가 몰려서 지금 막 임시 휴업 상태인데 그 이제 조그만 골목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예. 이제 많은 그 지역 다른 상인분들은 야 이게 또 골목 상권 진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거기 2분 거리에 최근에 또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에 나온 그 요리사분이 있는 요리점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두 개 서점과 요리점이 쌍끌이를 내서 그 지역 상권 부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놀랐는데 한강 작가가 과거에 싱어송라이터로 음반을 냈더라고요. 실제 가수로 활동을 한 겁니까? 아 그건 아니고 예. 이제 한강 씨가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산문집을 냈는데 아. 그 책의 부록으로 본인이 또 노래를 낸 거예요. 오, 예. 작사, 작곡, 노래까지. 그래서 이제 노벨 문학상이 밥 딜런한테 얼마 전에 그쵸. 몇 년 전에 예, 상을 줘서 했었죠.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예. 또 다른 싱어송라이터한테 이번에 상을 준 셈이 됐습니다. 예. 근데 한강 씨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가 한승원 씨 작가 아버지가 순수문학을 하는 작가거든요. 예. 순수문학 작가라는 것은 돈을 못 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렸을 때 피아노 교육을 못 시켜서 중3 때가 돼서야 피아노를 배웠다고 하는데 한강 씨의 이런 엄청난 예술적 감수성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으면 지금 거의 피아니스트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음악적인 재능도 출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한강 작가가 과거에 악동 뮤지션의 노래를 듣고 그 가사 때문에 이제 택시에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인터뷰도 또다시 화제가 되면서 예. 이 곡은 어떤 곡이지 해서 지금 이 곡도 역주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강 작가의 산문이죠. 이 흰이라는 예. 이 작품을 보고 자신의 예명을 흰이라고 지은 가수도 또 화제가 되고 있고요. 여러 분야에서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강 작가가 과거에 택시를 타고 가면서 악동 뮤지션 노래를 딱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이거를 딱 듣는데 네. 그 가사를 듣고 눈물이 막 나왔다는 겁니다.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이거를 듣고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언제 다 마르겠어 막 이러면서 눈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강 씨의 주제 의식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충격에서 비롯된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뭐 상처라든가 분노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그 엄혹한 상황에서 사상자들한테 내 피를 주겠다고 줄을 서던 광주 시민들의 모습, 인간성의 숭고함, 생명의 가치 거기에 대한 찬미가 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다 마를 때까지 사랑은 마를 수가 없는 거구나. 바다처럼 크고 깊은데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성의 사랑의 가치에 대한 이런 뭐 감수성 같은 거 이런 게 또 눈물로 나왔다는 얘기가 또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리기도 나도 한번 하고 들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또 많은 분들은. 많은 분들은 또 이제 이 노래에 대한 관심이 이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가수 흰 씨가 이분이 이제 흰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왜 흰이지? 막 흰색을 좋아하나? 막 그랬었는데 알고 네. 보니까 한강 작가 책 중에 내가 더럽혀지더라도 흰 것만을 건넬게 이 대목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예명을 흰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예. 이 같은 열풍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서 인구가 많은 일본을 비롯해서 뭐 유럽에서도 지금 번역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어 원서까지도 매진이 되고 있다더군요. 네, 지금 이번에 한강 씨의 책을 그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을 한국인이 최초로 지금 원서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전 국민이 원서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네요. 네, 근데 외국인들도 지금 그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서 자국어로 번역된 정식 출판물이 매진이 되다 보니까 책을 빨리 구하고 싶은데 그래서 원서라도 구하자. 그래서 지금 한국어 원서를 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영국의 일부 서점에서는 한국어 원서도 동인했다 뭐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추정컨대는 안 그래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었고, 그래서 뭐 대박, 오빠 이런 단어들이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올라가고 이런 예.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거의 한강 씨의 이런 수상 소식에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 안 그래도 한국어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을 한국어 원서를 보면서 한국어도 좀 알아보자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한강 작가의 또 대표작 하면 채식주의자인데 이 네. 채식주의자가 프랑스에서는 연극으로 초연이 될 거라고 하고 글쎄요 이 한강 작가의 작품이 뭐 우리나라를 넘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강 작가의 작품이 한국 역사의 특수성에서 주제의식을 길어 올렸지만 네. 그 표현이 보편적인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러한 폭력을 마주한 인간의 상처, 인간의 뭐 연약함 이런 것에 대한 그 내면 세계를 서정적인 시어로 소설이지만 시어로 표현해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한강 작가가 그러한 상처를 보듬고 또 그 이제 거대한 폭력에 당해서 염세적으로만 막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생명의 의지를 또 길어오르는 네. 이런 표현들이 사람들한테 위로를 전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세계적으로 공감을 받는 것 같고 이번에 그 채식주의자가 영국으로 된다는 것은 네. 이제 이탈리아에 연극하는 사람이 채식주의자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채식주의자가 가부장적 폭력에 대한 거부, 어떤 여성주의적 시각이라든가 육식에 대한 거부, 이런 이제 또 생태주의적 관점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한국보다 유럽에서 더 먼저 발전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공감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수상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수상을 전할 당시에 노벨문학상 홈페이지에 한강 작가의 초상화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노벨상을 받는 그러면 수상자들은 다 이렇게 초상화가 걸리는 겁니까? 네, 등장을 하는 몽땅 다 겁니까? 일률적으로 초상화로 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상화 작가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노벨상 수상자를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아, 지금 나오고 예. 있는 네, 저 이제 한강 작가는 사진이죠? 저 모습. 근데 예. 얼굴색이 조금 노르스름하게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황인종을 표현하는 건가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모든 포스터 초상화는 일률적으로 황금빛 색깔로 뭐 인종과 상관없이 예. 그렇게 칠한다고 하고 2014년부터 스웨덴의 엘메헤드라는 화가가 저 그림을 그려서 발표하고 있는데 노벨상 수상자들의 이 사진이 워낙에 들쭉날쭉이니까 예. 잘 나온 사진, 못 나온 사진, 옛날 사진 막 이러니까 네. 그냥 사진 말고 일률적으로 그림으로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런 에피소드도 또 전해지고 있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책방을 지금 아드님과 같이 운영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 아드님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이제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한강 작가가 전해들었다라고 네. 이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자녀 계획이 없었는데 남편의 말 한마디에 네.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 부분이 또 화제가 좀 되고 있는데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한강 씨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어떻게 아이를 내가 낳을 것인가 뭐 그런 식의 아마 문제 의식으로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는데 네. 남편이 딱 얘기했다는 거죠. 여름에 수박은 달잖아. 그러니까 한강 씨가 맞아. 수박은 달지 막 이러면서 아, 이 세상은 여전히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좋은 것이 있구나라는 네. 깨달음을 새삼 얻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생각을 차마 못할 정도로 한강 씨의 세상의 고통을 느끼는 감수성이 예민하다. 이번에도 수상한 다음에 나 기자회견 못한다.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저렇게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잔치를 열겠느냐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 타인의 고통까지도 지구촌 반대편에서 있는 고통까지도 내 것처럼 느끼는 감수성. 네. 그래서 참 아이도 낳을 수 없겠다고 생각했던 그 감수성 때문에 세계적인 문학을 쓸 수 있었던 것이고 하지만 또 그리고 또 이제 흰 씨가 네. 이름을 흰이라고 지은 게 아까 네. 내게는 흰 것만을 건넬게라고 그 대목을 예, 예. 감동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한강 씨가 아이한테 흰 것만을 줄 수 있었다는 자신감이 없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 아닐까. 근데 하지만 이 세상이 흰 것만 있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뭐 고통이 많다고 하더라도 어딘간 하얗기 때문에 어딘간 행복이 있기 때문에 결국 아이를 낳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강 작가의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노벨문학상 수상에 큰 힘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번역가였다. 네. 번역가를 정말 잘 만난 게 행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 번역을 한 데보라 스미스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네, 데보라 스미스 이제 영국인인데 이분이 참 무시무시한 분이죠. 그 2010년부터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3, 4년 정도 공부하더니 갑자기 사전을 찾아보면서 채식주의자를 그때부터 번역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어 독학으로 3, 4년 공부하고 그리고 이분이 자기가 나서서 막 이제 한강씨를 홍보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문학이 그때까지 서구권에 이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이분의 번역과 활약으로 결국 한강씨가 맨부커상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국제적으로 유명 작가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보라 스미스 씨의 활약이 정말 대단하고 이러한 번역가가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이 나와야 되겠다. 번역가들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